안녕하세요. 상가중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상가중개가 어렵냐? 저는 20년 동안 상가중개를 해오고 또 많은 중개인들을 이렇게 교육해보고 코칭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한 매물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중개라는 게 매도인과 매수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데 뭔가 요구 조건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매도자로부터 내가 물건을 확보했을 때 매도자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매물 접수를 받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매물을 정확하게 못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 특히 초보 중개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물건을 안대를 했어요. 안대를 하고 나면 뭐 기본적인 임대 조건, 뭐 입지, 권리금 다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객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중개를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예를 들면 간단한 예입니다. 잔금 납작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이 또 서로 양도양수의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아주 간단하고 또 월차율과 보증금을 조정해 주라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들어오실 사장님께서 예를 들면 보증금 월차율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개인이 그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관리비도 체크를 안 해가지고 관리비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관리비도 체크를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예를 들면 급하게 들어가야 될 고객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양도인 사장님께서는 잔금을 최소한 한 달, 두 달을 줘야 된다. 왜? 재고정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품을 양도인 사장님은 다 인수해 주기를 원하는데 양수인은 기존에 쓰던 비품이기 때문에 나는 기존에 있는 비품이 필요 없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처럼 매물을 받을 때부터 매도인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매물의 현황 그 다음에 또 임대인 아니면 양도인 사장님께서 원하는 조건들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들어올 사장님을 만났을 때 임차인을 만났을 때 이게 계속 중개인이 하는 역할이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이렇게 중개를 하게 되면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개인이 매수인이 어떤 매물에 있어서 물어봐야 될 상황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물건을 받을 때부터 매도인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고객을 대변해서 내가 예상 지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안내를 하고 현장에서 고객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처 내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체크가 되면 일괄적으로 몇 개를 체크를 해서 한 번에 물어보고 한 번에 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개인들은 부동산의 물건마다 예를 들면은 뭐 식당이면 식당, 카페면 카페, 공장 창고면 창고, 공장이면 공장 이렇게 매물마다 건물이면 건물, 예를 들면은 뭐 공실이면 공실 이렇게 부동산 매물의 형태에 따라서 물어봐야 될 사항들이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한 매물 접수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확한 부동산 매물 접수를 통해서 특히 상가중개는 건물에 대한 어떤 업종과 연관성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 여부가 미리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설령 미리 체크가 안 됐을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고 무엇을 확인해 줘야 되는지를 중개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일의 순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의외로 중개를 오래 하신 분들, 특히 뭐 주택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상가 쪽에 중개를 할 때는 이런 기본기를 모를 때는 상당히 많이 헤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중개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매물이 부족하면은 뭐 상가 중개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이 매물 부족이라는 것은 부지런한 임장 인턴을 통해서 매물을 많이 확보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상가의 예를 들어보면 사무실을 찾는 고객이 문의가 왔다. 근데 내가 사무실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를 소개하고 나면 바로 계약이 됩니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창업자들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뭔가 점포를 구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그 매물을 하나 보고 바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안내했을지라도 평형대별로 아니면 월차임 수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매물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만이 고객들을 만났을 때 계약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부동산 중개를 하든지 간에 하여튼 기본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물 확보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초창기 때 상가 중개를 막 시작할 무렵 한 2, 3개월 정도까지는 대부분 물건 접수에다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나중에 광고를 하고 고객을 만나고 현장 안내하고 막 계약에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매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중개인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은 매물을 어떻게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중개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로는 특히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 확인이라든가 권리금 판단 여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은 중개를 해보면 이제 알겠죠. 시중에 형성된 임대가라든가 매매가라든가 형성된 권리금이라든가. 근데 상가라는 것은 권리금이 획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에 시설이 다르고 영업 현황이 다르고 매출이 다르고 또 이익이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툴을 가지고 매출을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툴, 그 다음에 권리금 판단을 하는 툴을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서 적용을 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툴을 이번 심화 과정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부족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택 같으면은 뭐 특별한 정보가 없죠. 왜냐면은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택에 있어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만 정확히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하고. 하지만 권리금이 있는 상가 중개에 있어서는 사실 건물주와 임대인과의 어떤 관계도 있을 거고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께서의 어떤 불편함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정보 부족일 수도 있고 매매 같으면은 매매 이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반 중개와 다르게 상가 중개는 그 정보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많이 밀려가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미리 파악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매도인사님이 말씀 안 해주면 잘 모르겠죠.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에 관한 정보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보의 부족 때문에 상가 중개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협상의 난이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가 중개를 할 때 중개라는 것은 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 양도인, 양수인 사장님이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중개인이 양쪽의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고객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기브 앤드 테이크 전략으로 해서 내가 리드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중개인들이 계속 끌려가는 중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중개를 처음 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곧 고객이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계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개인이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확히 고객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고 고객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파악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리드가 가능하고 또 이 고객이 계약으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심지어는 수수료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중개인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것까지도 고지를 잘못하기 때문에 중개수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드를 어떻게 해나가고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협상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20년 동안 상가중개를 해보니까 하나의 고정적인 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훈련받아서 적용을 해보면 훨씬 더 원활한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중개는 이 밖에도 뭐 다양한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이유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